네, 안녕하세요. 데카스입니다. 기업 탐방 시간, 이번 시간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 편입니다. 우선 롯데정보통신의 해당 기업 계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은 컴퓨터, 네,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요. 사원수는 지금 18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조금 변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롯데정보통신 홈페이지에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 2,0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분은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설립일은 2017년 11월 달에 이제 4년차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17년 이전에도 존재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한 번 더 합병을 하면서 그 설립일에 맞춰서 2017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은 8천억대, 8,3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요 사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자문, 구축, 소프트웨어 등입니다. 주소는 이제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밸리 그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동에 롯데정보통신이 존재해 있고요. 별도의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는 이제 롯데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은 롯데 계열사의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가 롯데정보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이 8천억대라면은 사실 숫자나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수치 자체가. 그것을 이제 예측해보면 아마 계열사, 즉 롯데그룹의 IT 관련된 모든 관련된 업무 그리고 시스템들을 다 관여하기 때문에 전 계열사에 있는 시스템들을 롯데정보통신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개발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매출액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가산 디지털밸리에 롯데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시듯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1호선과 7호선 역세권이죠. 역세권에서 한 블록 반 정도 걸어가면 우측에 보이는 롯데정보통신 건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편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해당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8천억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8,35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8천억대라면 거의 삼성 SDS보다는 적겠죠. 왜냐하면 삼성 SDS가 가장 크니까. 그런데 현대차그룹 내에도 이제 IT 계열사가 있는데 현대차그룹 내에도 이제 현대오토웨버가 있죠. IT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사 현대차그룹에 있는 모든 IT 서비스를 거의 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현대오토웨버에서 흡수하고 있는데 매출액만 보면 롯데정보통신이 현대오토웨버의 2배입니다. 네, 더블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과 같이 보통 이제 그 IT 자회사의 이제 매출 대비 순이익은 뭐 한 10분의 1 정도인데 조금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조금, 네,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영업이익 3,8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00억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규모는 거의
삼성 SDS급에 버금을 정도로 규모나 매출액 규모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임직원 수를 보면 굉장히 큰 규모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연역과 복리후생 쪽인데, 최근 연역을 보시면 네, 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긴 한데 가장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19년도에 현대정보기술 합병했다는 거. 자, 그 현대정보기술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히트라고 그랬죠, 히트. 현대그룹이 어느 정도 지금보단 규모가 컸을 때 현대그룹에 관련된 모든 IT 자회사의 역할을 했었던 게 현대정보기술인데, 현대정보기술이 조금 그 현대그룹이 좀 작아지는 그 그룹 규모로 이제 이게 좀 축소가 되면서 현대정보기술의 그 비즈니스 모델도 좀 대외적으로 많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때였었고, 그래서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 같이 그룹사 내부의 IT 어떤 그 서비스 비즈니스를 흡수하지 못하면 밖에서 그 일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건수가 적으면서 이제 회사가 규모가 또 축소가 됐었겠죠.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9년도에 롯데정보통신에서 현대정보기술을 히트를 합병했다는 것을 이제 연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 롯데정보통신이 자금적인 여력이 받쳐준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복리후생 쪽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뭐 경조사나 뭐 여러 가지 휴가제도, 뭐 종합검진 등이 있고, 뭐 동호회 운영, 뭐 어학 및 자격증도 지원을 해준다는 걸 보면 IT 쪽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대기업 수준의 지원을 모두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정보통신의 가장 큰 그 메리트라고 얘기되나요? 그 복리후생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SI 회사입니다. 네, 과거의 전통적인 SI 회사의 명맥을 유지한 회사인데, 소위 말하는 네카라 구배의 서비스 회사들,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롯데정보통신의 이런 그 출산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뭐 다른 네카라 쿠베에서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 이제 그 양육 지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학자금도 물론 지원이 되고요. 직장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녀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는 거. 이게 모르겠어요. 뭐 노조가 있어서 뭐 이걸 요청해서 이걸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잘은 모르지만 자녀 입학 축하금을 줄 정도면, 임직원이 많지만 2천여 명 되지만 그만큼 하나의 직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롯데 계열이 약간 일본 계열일 수도 있겠지만 종신 고용은 아니지만 그런 그 명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근속에 대한 보장, 그러니까 안정성을 넘어서 근속에 대한 연차를, 굉장히 오랜 연수를 좀 보장하기 위한 그 안전장치 또는 직원들을 위한 그런 지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2000년대 전 후반만 해도 롯데그룹에 있는 유통사기 때문에 연봉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IT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롯데 쪽으로는 거의 가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그때와 지금은 조금 많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연봉을 보시면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과거에 비해서 롯데는 정말 유통회사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짠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연봉을 보시면 저 정도 수준이면 업계 표준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대졸사원 같은 경우도 거의 3천 초반부터 시작하는 걸로 봐서 부장까지 보면 8천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레벨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롯데정보통신이 평균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용에 대한, 근속에 대한 그 안정성이 크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롯데정보통신은 다른 장점보다는 평균 근속 연수가 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알고 있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롯데정보통신은 IT 공무원이다. 네, 그 얘기 속에 그 어떤 이미지인지 이제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T 공무원. 롯데정보통신은 IT 공무원이다. 그만큼 평균 근속 연수를 그렇게 지켜지는 그 자체, 그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렇게 정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알고 또 진입하시는 뭐 신입사원이나 경력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롯데정보통신은 IT 공무원이고 어느 정도 고용이 많이 오랫동안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저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교하는 건 안 좋겠지만 네카라쿠베가 연봉을 단기적으로 많이 주지만 과연 롯데정보통신과 같은 근속연수, 자 여기 보시면 평균 근속연수가 SI 힘들다고는 하지만 SI가 9년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9년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9년 1개월 이상인 분들, 예를 들어서 15년, 20년도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이 평균이라는 얘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네카라쿠베에서 5년 다닐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도리어 네카라쿠베에서 다니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회사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롯데정보통신으로 이제 기회가 돼서 올 수도 있겠지만, 롯데정보통신에 있다가 만약에 네카라쿠베 가면 글쎄요 3년 5년 내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롯데정보통신은 일단 들어가서 진입해서 다니게 되면 평균 근속연수가 9년 1개월이니까 SI 부문 같은 경우 10년 정도는 고용의 불안감 없이 다닐 수 있다. 자, 보통 SI 회사는 1년마다 조직 개편을 해요. 그만큼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견 회사 이상급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또는 네카라쿠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걸러내서 필터링해서 대기 발령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조직 개편을 해서 팀 내에 내 이름이 없어. 그럼 그거는 그냥 알아서 나가야 된다는 의미인데, 적어도 롯데정보통신 같이 이렇게 10년 정도의 평균 근속연수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런 푸시가 많지 않다. 조직 개편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평균 근속연수의 장점이 롯데정보통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좀 특징적인 거는, 전 SM이 아무래도 그 대기업 IT 회사이기 때문에 SM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SI 파트가 훨씬 더 그러니까 임직원 수가 많고, 평균 근속연수도 SI 파트가 9년이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통 SM이 이제 9년,
뭐 SI가 6년, 보통 이런 게 보통 IT 자회사인데, 제가 단언하건대 그만큼 이 SI 부문, 롯데정보통신의 SI 부문에 기업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 그냥 일만 푸시하면서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회사 내의 안전장치라든지 시스템들이 뭐 그럼으로써 안정성을 서로 유지하면서 서로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 기업 문화보다는 같이 가려고 하는 패밀리, 뭐 안 좋은 형태의 가족 문화가 아니라 같이 가려고 하는 가족 문화가 이 수치에서도 보인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의 비즈니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역시 2천여 명의 회사 그리고 매출액이 8천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카테고리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롯데정보통신이 물류업이죠. 물류업이고 제조도 하겠죠. 여기 뭐 롯데 아이시스 물병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SI 부문이 이런,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뭐 다스나 스카다, 뭐 MES 유명하죠. RTDB, 뭐 RTO, 뭐 공장 자동화 설비, 스마트 세이프티. 자,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 하나의 카테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물류, 스마트 리테일,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 물류도 다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뭐 물류 자동화 설비, 뭐 물류 BPO 플랫폼 등등등 엄청 많고요. 스마트 리테일 쪽도 보면은 아무래도 롯데정보통신도 뭐 아마존 같은 길을 가려고 꼭 하진 않겠지만 유통회사니까 신세계처럼 롯데정보통신도 계속 그런 뭐 AI 같은 거를 뭐 ML 같은 걸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스마트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다양하게 뭐 로봇도 있고 다양한 이제 AI 쪽으로도 많이 응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도 운영을 하는 건데, 데이터 센터는 글쎄요, B2C보다는 자체 내에 있는 IT 리소스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러니까 외부 서비스보다는 롯데그룹사 내에 있는 IT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 아까 했던 반복적인 얘기지만 팩토리나 물류 쪽, 리테일 쪽 많은 비즈니스가 있고요. 빌딩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제 IBS라고 그러는데 그거 외에 이제 관제도 있고요. 그리고 팩토리나 공장 쪽, 그리고 물류 쪽, 그리고 리테일 쪽도 많은 비즈니스가 이제 파생되게 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쪽도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파킹 솔루션이라든지 홈 IoT 같이 계속적으로 SI만 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 지향적인 비즈니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회사 정보를 잠깐 보시면 여러 가지 롯데정보통신도 아마존을 benchmarking하면서 무인 편의점이라든지 온라인몰 고도화 이런 약간 SI죠. 대외 SI 사업 비즈니스도 하고요. 그리고 인수합병도 하고 있고,
물류센터도 좀 더 스마트하게 여기 뭐 3D 기술 적용하듯이 계속적으로 이런 비즈니스에서 확장해 나가면서 그들의 매출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특징을 보자면, 자, 일단 객관적으로 이제 대기업 IT 자회사의 안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2천여 명 이상의 임직원 수라는 점이고요. 자, 2천여 명 이상의 임직원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운신의 폭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8천억이기 때문에 2천여 명이긴 하지만 임직원 수가 그냥 중소기업처럼 작아버리면요, 내 성과가 좀 많이 노출이 돼요. 네. 이건 좀 팁인데, 그래서 중견회사 이상을 가시라는 의미가 그래야지 롱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과가 너무 드러나 버리면 일부에게 어떤 그 좋은 베네핏이 다 넘어갈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규모가 크고 임직원 수가 많게 되면 좀 묻어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잘하든 못하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 같이 간다. 이런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큰 특징이죠. 자, 롯데정보통신은 IT 공무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분위기다. 이 말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업 문화라든지 근속연수, 그리고 팀 내 분위기, 회사 분위기, 이게 다 저 말 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네카라쿠베를 기술을 많이 쓴다더래 단기적인 연봉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꼭 네카라쿠베를 두드려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롯데정보통신처럼 SI 회사인데 그 명맥을 유지하는 이런 규모가 큰 SI 회사고 IT 공무원이라는 얘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평균 근속연수가 10년이에요. 10년이면 은행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은행권의 버금을 정도로 근속의 안정성이 있다. 근속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부 어떤 편중된 서비스나 시스템이 아니라 물류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기타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뭐 회사 조직이 큰 만큼 같은 얘기지만 다양한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위치가 서울 가산동에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역세권에 있다는 거,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정도로 IT 회사 치고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규모이다 보니까 오래된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이 분명 혼재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큰 만큼 기술 중심적인 조직, 아까 얘기한 대로 자격증 수당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 중심적인 조직일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통합, SI 부서인 경우 프로젝트 근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프로젝트도 근무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뭐 아주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도 한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특징을 보시면 롯데정보통신을 자신이 생각할 때 갈만한 회사다, 지원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한스였습니다.